네, 안녕하세요. 오늘 5월 25일 화요일 장을 마쳤고요. 오늘 장은 오전까지는 그나마 좀 괜찮았는데 좀 흘러내려서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은 마이너스로 끝났습니다. 지수를 보면 S&P, 다우, 나스닥 다 마이너스로 끝났고 아주 많이 빠진 하루는 아니었고 그냥 저냥 조금 빠진 하루. 5월달 들어서 장이 좀 재미가 없죠. 첫째 주는 한 3일 빠지다가 이틀 조금 올라가지고 두째 주도 뭐 거의 같은 패턴이었고 지난주는 수요일까지 쭉 빠졌다가 목요일날 쭉 올라갔다가 금요일날 또 다시 빠지고 이번 주는 어제 조금 올라가더니 오늘 다시 좀 흘러내리고 뭐 그런 식으로 되고 있는데 장 해석은 뭐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고 지금 퓨처는 플러스로 나오니까 어제도 이 시간에 볼 때는 플러스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다가 흘러내린 거고 내일은 안 그러기를 한번 희망해 보고 내일은 좀 장이 올라가 보기를 좀 희망해 보고 오늘 와치리스트에 있는 애들 보면 그래도 와치리스트에 있는 애들 중에서는 올라간 애들도 꽤 많습니다. 오늘 와치리스트에 한 세 가지 종목 한번 애들 해봤고요. 위에 두 개는 크루즈 회사들 로열 캐리비안하고 카니발 얘네들은 이제 경기가 더 좋아지고 그러면 더 주가 방어를 더 잘하지 않을까, 주가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한번 애들 해봤고요. 근데 이미 좀 주가가 많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많이 올라간 상태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들어갈 생각은 없고, 혹시라도 좀 딥이 된다거나 아니면 뭐 어닝 발표 다음에 할 때 실적이 안 나와서 좀 빠진다, 뭐 그런 식으로 된다면 한번 좀 조금 집어넣어 볼까 그런 생각으로 한번 애들 해봤고요. 지금 이 주가도 2019년 대비로는 아직 다 회복을 한 상태가 아닙니다. 카니발 같은 경우에 한 50불 정도 2019년 말쯤에 50불 정도였고 얘가 한 130불 정도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지켜볼 생각이고 SPAK 같은 경우에는 스펙들 뭐 스펙 출신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그거 모아놓은 ETF인데 댓글에 남겨주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얘를 모니터 하다 보면 좀 스펙이 어떤 흐름이 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애들 해봤고 오늘 하이드로팜 얘는 많이 올랐습니다. 어저께 쉐어해드렸듯이 좀 익스펜딩 하고 있고 어저께 뉴스 나오고 장외로 한 5% 정도 올랐었는데 오늘 더 많이 뛰어가지고 9.18% 올랐고 테트 셰프는 계속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5.14% 올랐고 디즈니라든지 힐튼, 메리엇은 조금씩 올랐고 갭 같은 경우에는 36불 한번 찍더니 계속 이 정도로 헤매고 있지 않나 32불에서 36불 사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고 힐튼이라든지 메리엇이라든지 뭐 디즈니 얘네들은 뭐 빠져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그런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코인베이스 오늘 조금 많이 올랐고요. 7.6%. 코인베이스는 좀 이따가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시각이 극명하게 갈려서 좀 불인 사람들은 많이 오를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는 비트코인 가격하고 거의 연동해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애널리스트라든지 그런 애들이 생각하기에는 상관이 없어야 된다. 비트코인 가격 떨어져도 코인베이스의 레베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불 케이스가 더 많은 것 같고, 우버 오늘 조금 올랐고, 어저께 50불 찍었죠. 50불 찍고, 오늘도 조금 올라갔고, 라이다, 삼형제, 이노비즈, 루미나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2%, 3%, 거의 4% 가까이 빠졌고, 벨로다이는 3% 올랐고, 페이세이프는 요즘에 아주 힘을 못 쓰고 있는데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언젠가 올라가겠지 생각하고 그냥 지켜보고 있고 아멜도 거의 그 수준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웬만하면 손해보고는 안 팔기 때문에 그냥 지켜볼 생각이고 오늘 뱅크주들을 많이 빠졌습니다. BNKU 빠졌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빠졌고 리저널 뱅크 얘네들도 좀 많이 빠졌고 오늘 파이낸셜 섹터가 좀 전반적으로 안 좋았고 좀 빠졌습니다. AP도 빠졌고 코스코
타겟 뭐 거의 제자리 걸음했고, 코스코는 아주 조금 올랐고, 로블록스는 최근에 많이 올라서 다지기를 하고 있는지 조금 쉬어가는 구간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푸보도 오늘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도 21불. PNG도 조금 올랐고, 팔란티어도 조금 올랐고, IPO2는 오늘 좀 낮에는 많이 올랐는데 장 따라서 조금 흘러내렸는지 2% 오르면서 20불 78전. 어닝이 잘 나와서, 그리고 합병 기대감도 있어서 어닝 잘 나온 게 좀 컸죠. 어닝 잘 나왔고 합병 기대감도 크고 그래서 좀 오르고 있는 추세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ACTC 오늘 조금 올라졌습니다. 1.87% 올랐고, 아멜도 3.21% 어제 좀 빠져서 그런지 오늘 또 조금 올라줬고, 니오는 거의 제자리 걸음, 어저께 많이 올라서 그런지 그래도 36불 지켜냈고, 스페이스도 오늘 좀 빠졌습니다. 5% 조금 안 되게 빠졌고 그래도 25불대 지켜내고 있고,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얘도 좀 다지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시 공매가 붙어가지고 더 내려갈지, 아마 좀 제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 좀 반반 아닐까 그런 생각 드는데, 좀 이따 스페이스 뉴스도 보겠습니다. MP는 최근에 정말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정말 모멘텀이 없어서 조금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얘도 뭐 기다리다 보면 좀 오르지 않을까, 지금이 바닥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지켜봐야겠죠. 그리고 스틸 다이내믹스도 좀 빠졌고, 테슬라는 조금 빠졌는데 그래도 600불대, 라켓도 빠졌고 ERC도 빠졌고 그 정도 같고요. 이 기사는 스탁 마켓 뉴스 라이브 업데이트 기사인데, 뭐 스탁 퓨처는 조금 뭐 올랐다, 뭐 오늘 차피 세션을 했지만 뭐 지금 조금 올라 있다, 아까도 보셨듯이 조금 플러스로 돼 있고, 그리고 오늘 뭐 뉴 데이터, 튜스데이에 뉴 데이터가 나왔는데 컨슈머 컨피던스 레벨이 에이프럴에 좀 딥했다고 하고요. 그게 오늘 마켓을 좀 끌어내리지 않았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뭐 이거는 그냥 갖다 붙이기 용인 것 같고, 뭐 이 영향도 있었겠죠. 그리고 라이징 프라이스 프레셔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컨슈머 컨피던스를 좀 잃지 않았나. 아직도 리오프닝 하고 있는데도 컨슈머 컨피던스가 좀 떨어졌다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물가 인상, 라이징 프라이스 프레셔 때문에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고, 여기는 이제 JP 몰겐의 게이브리엘라 산토스라는 사람이 좀 코멘트를 했는데요. 야후 파이낸스하고 코멘트를 한 것 같은데,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컨솔리데이션 페이스에 있다. 그리고 4월 이후로 컨솔리데이션 페이스에 있고, 컨솔리데이션 페이스는 지금 다지고 있는 단계, 뭐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뉴 페이스 시작한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작년 3월 달부터 11월 달까지는 스테이 앳 홈 스탁이 이제 성장주라든지 기술주가 아무래도 강했고, 그리고 세컨 페이스, 이게 페이스 1이고 이제 세컨 페이스는 리오프닝 스탁, 리오프닝 페이스 해가지고 작년 한 11월 달부터 올해 3월 달까지 뭐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그런 애들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좀 강했죠, 상대적으로. 그래도 한 2월 중순까지는 성장주 기술주들도 상대적으로 괜찮았습니다. 그때 2월 중순이 픽이었으니까. 그리고 지금은 이제 컨솔리데이션 피어리어드에 있다, 페이스에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we are moving beyond the recovery and focusing on the expansion up ahead 뭐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러니까 리커버리는 이제 지나서 이제 익스펜션 포커스를 해야 되고, 이제 회복보다는 익스펜션 하는 그런 단계다 뭐 앞으로는. 그리고 we haven't had a lot of new data on this recently and so it makes sense to see stock consolidate. 그래, 이제 리커버리하고 뭐 익스펜션 하는 그 단계인데 아직 데이터가 많이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모멘텀 그런 것도 없고, 다지는 건 좋은데 좀 빠지면서 다지고 있는 거 아닌가. 뭐 밑에 있는 애들은 좀 올라가기도 하고 위에 있는 애들은 좀 빠지기도 하고 뭐 그러면서 컨solidate 하고 있고, what will
start to see over the next few months is for growth to peak and then slowly moderate. 뭐 이런 식으로 써놨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로스가 성장이 이제 픽 찍은 다음에 천천히 이제 올라가지 않냐. 예, 그 성장이 조금 이제 moderate 해지지 않나. 뭐 그런 식으로 써놨고, 예, 그래도 that's still a constructive backdrop for stock. 이렇게 써놨고, 뭐 그래도 이제 스탁 측면에서 보면 이제 건설적인 배경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나요? 뭐 constructive backdrop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고 그리고 이제 그때 되면 actual sector selection이라든지 company selection이 a lot more important 하다 해진다 뭐 이렇게 써놨고요. 뭐 sector selection이라든지 컴퍼니 어떤 회사라든지 어떤 섹터를 셀렉트하는 게 더 중요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focus is increasingly on inflation rather than real growth 해가지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포커스가 더 중심이 되고 뭐 그로스가 뭐 몇 퍼센트냐 뭐 그런 거보다는 이 상태가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어떻게 해지하느냐 예, 그러니까 여기 ways to hedge upside risk to inflation in this new cycle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되면 앞으로 한 이제 조금 이제 모멘텀이 지나갔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이 상황이 지나서 이런 이 상태 얘가 얘기하는 상태가 되면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냐. 예, 그 결국은 예, 또 다시 예, 성장주 기술주보다는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하는 아무래도 경기 순환주, 경기 민감주 그런 애들을 선택하는 게 더 낫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써놨습니다. 뭐 근데 요 밑에는 또 이렇게 써놨습니다. 하지만 모니터리 policy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장기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게 아니라서 크라이시스 에라 서포트를 뭐 갑자기 뭐 끊거나 결국은 테이퍼링 하는 거라든지 뭐 인플레이션 갑자기 올리거나 뭐 그러진 않지 않을까 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결국은 그래도 올라간다. 인플레이션은 어느 순간 되면 올라갈 거고 테이퍼링은 어느 순간 되면 디스커션을 시작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사이클은 얘가 좀 정확하게 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작년 11월까지는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 기술주 위주로 갔다고 하면 이제 작년 11월 달부터 올해 3월까지는 이제 경기 민감주, 순환주 그런 애들이 좀 더 강세를 보였는데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는 컨solidate 하고 있고 그게 얼마나 더 갈지는 모르겠지만 한 넥스트 뭐 커플 먼스는 뭐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앞으로 조금 이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인플레이션이라든지 뭐 그런 지수가 나오고 데이터가 좀 더 확실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도 나올 거고 인플레이션 이제 이율에 대한 기준금리 올리는 거 얘기도 이제 어느 순간 나올 거고 그러면 그 순간부터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해칭하는 그런 투자가 더 낫지 않냐. 그런 투자는 결국은 경기 순환주라고 해야 되나요? 뭐 그런 애들 뭐 똑같은 얘기죠. 뱅크주라든지 머티리얼스라든지 뭐 그런 애들 투자를 좀 이제 다이버시피케이션 하라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는 페더럴 리저브 사이트인데 6월 15일 날 16일 날 FOMC 미팅이 있고 이거 FOMC 미팅 캘린더입니다. 그래서 6월 15일 날 16일 날 아마도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있든지 뭐 얘기를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얘기를 하든지 뭐 아니면 얘기를 해도 뭐 없다 당분간 없다 그런 얘기를 한다면 뭐 그런 얘기를 할 테고 뭐 회의록은 아마 7월 달에 또 릴리즈를 하지 않을까 보통 한 달 이렇게 텀이 있으니까 7월 뭐 초나 뭐 중순에 릴리즈를 할 텐데 뭐 미팅 끝나고 연준 의장이 한마디 하겠죠. 뭐 어떤 얘기를 했다. 우리의 입장은 어떻다. 뭐 그러니까 그때 좀 지켜봐야 되니까 캘린더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 기사도 링크 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엔타이 트러스트 케이스 때문에 수를 당한 거고 워싱턴 DC 어터니 제너럴한테 수를 당한 거고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해 드리면 이제 아마존에 이제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애들한테 아마존이
아마존에서 판매하는 가격보다 싸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아마존에도 넣고 월마트에도 넣고 뭐 타겟에도 넣고 그럴 텐데 아마존 가격이 가장 싸야 된다라고 아마존에서 그렇게 시킨 것 같고 그거에 대해서 수를 다한 겁니다. 아마존의 입장은 이제 셀러들은 물건 가격을 아마존에서 팔 때 셀러가 정하는 거다,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대답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거는 물어본 거의 답은 아니죠. 물어본 거는 니네가 셀러한테 압력을 넣고 있지 않냐, 딴 쪽에서 더 싸게 못 팔게, 그러니까 경쟁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냐라는 건데, 얘네는 셀러는 우리 사이트에서 팔 때는 셀러 맘대로 가격을 정한다, 그런 식으로 답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A를 물어봤는데 답은 교묘하게 B를 대답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할지 참 궁금하네요. 어떻게 될지. 분명히 이런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다른 뭐 월마트라든지 뭐 타겟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기네 온 스토어에서 팔 때 더 싸게 못 팔게끔 그래야 아마존을 통해서 팔 수 있게끔 그런 압력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두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 기사도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아마존이 지금 MGM 9빌리언에 살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기사의 요는 코넬 러스쿨 프로페서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요 밑에는 다른 러스쿨 프로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 딜은 엔타이 트러스트러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딜이 잘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네요. 이미 뭐 다른 애들도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많이 하고 있고 뭐 이거 산다고 해서 아마존이 뭐 독점을 한다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제목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Likely wouldn't be blocked 해가지고 블락되지 않을 것이다, 않을 것 같다, 뭐 이렇게 뽑았고요. 이 기사도 링크 걸어드릴게요. Cathy would ditched Virgin Galactic stock before it surged 해가지고 뭐 제목을 뽑았는데 요는 버진 갤럭틱 스탁이 설지하기 전에 이렇게 오르기 전에 다 캐티 우드는 다 팔아버렸다,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았고 그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알크 인베스트먼트에서 운영하는 ETF에서 45 쉐어 빼놓고는 설지 되기 전에 다 팔아버렸다고. 가장 픽했을 때 한 1.7 밀리언 쉐어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도 2 밀리언 쉐어까지 포지션을 늘렸었는데 바로 올라가기 바로 전에 다 팔아버렸다고 하네요. 45개 쉐어 빼놓고는. 어떻게 보면 미국 주식시장이 좀 어떻게 보면 공평한 무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기사도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이제 루미나 테크놀로지나 뭐 코인베이스나 벌진 갤럭틱을 사기에 지금이 적기냐 뭐 이런 식으로 써놨는데 결론은 없는 기사입니다. 그냥 결론은 없고 루미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라이스 타겟을 18불로 어나운스 했다. 벌린버그라는 뭐 아이비인 것 같은데 거기에서 커버리지 이니시에이트 했고 루미나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홀드 레이팅 주고 지금 PT를 18불로 했다, 뭐 어나운스 했다라는 얘기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JP 몰겐에서 오버웨이트 레이팅 주고 프라이스 타겟을 371불로 줬다고 하네요. 그런데 미즈호에서는 뭐 코인베이스를 뉴트럴 하고 PT를 225불로 낮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인베이스에 대한 시각은 정말 천차만별인 것 같은데 좀 그래도 아직까지는 불사이드가 대부분인 것 같고 코인베이스는 지금 비트코인하고 연동해갖고 움직이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트랜잭션 피 가지고 먹고 사는 애고 특별히 비트코인 가격하고 연동돼갖고 주가가 움직여야 되나 뭐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코인의 운명이 좀 너무 불확실하니까 좀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벌진 갤럭틱 같은 경우에는 몰건 스탠리가 이퀄 웨이트를 메인테인 했고 PT를 30불에서 25불로 내렸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주가가 조금 빠진 그런 영향도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최근 며칠 동안 계속 올랐으니까 시험 비행하고 어제
거의 30% 조금 안 되게 올랐고, 뭐 그래서 좀 오늘 빠진 경향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러네요. 예, 오늘도 봤던 종목들 주가 흐름하고 예, 볼륨 정도만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예, 우선 ACTC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예, 11주 평균 이제 80만 확실히 안 되고 77만 7천. 예, 오늘 볼륨은 한 40만 그 정도였고 오늘 한 1.88% 올랐고 정말 볼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ACTC 정말 볼륨 거래되는 볼륨이 정말 적은 주식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볼륨이 없고 예, 뭐 특이한 볼륨은 없고 지금 이게 10K밖에 안 되는 볼륨이라서 이렇게 많이 조금 이렇게 바가 높아 보이는데 예, 별로 큰 볼륨이 아니니까 예, 조금 그냥 잔잔 낮에는 거의 없었고 거래 볼륨이 아예 없지 않았나 이 정도면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이게 장외도 아니고 장중에 이 정도 볼륨이라는 거는 거의 거래가 없고 예, 오전에 조금 팔고 사고 뭐 끝날 땐 또 사고 뭐 그런 볼륨이 좀 예, 있었던 것 같고요. 예, 특별한 뉴스는 나올 것도 없고 뭐 6월 11일 날 예, 스페셜 미팅이 있으니까 뭐 그때 합병 발표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다음 페이스에이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실질 평균 한 8.5밀리언, 오늘 볼륨 한 6.3밀리언 정도 찍었고 예, 오늘도 조금 빠졌습니다. 1.2% 빠졌고 예, 지금 페이스에이프 같은 경우에는 어떤 뭐 뉴스거리 나올 것도 없고 어닝 발표도 이미 해버렸고 예, 뭐 이제 뭐 회사 익스펜드를 한다 뭐 그런 뉴스가 나오면 좋겠는데 예, 뭐 아직까지는 발표하는 거 그런 거 없고 예, 그냥 예, 아무 생각 없이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이미 산 거니까 예, 손해보고 팔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냥 홀드하고 있고 예, 지금이 뭐 바닥권이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은 하는데 예, 좀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그냥 홀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저는 코스페이스가 조금 낮기 때문에 얘는 예, 지금 그냥 홀드하고 있고 오늘 주가 흐름은 아침에는 좀 많이 올랐었는데 한 11불 80까지 찍었었네요. 예, 그러다 좀 빠져가지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때 조금 오르면서 사는 볼륨이 있었네요. 예, 조금 많이 있었네요. 한 50만 정도 볼륨이 막판에 쭉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한 11불 50까지 예, 찍었습니다. 예, 다음은 우버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다 라이트 하네요. 예, 11주 평균 23 밀리언 그 정도. 오늘 볼륨은 한 17 밀리언 정도 조금 안 되는. 예, 오늘도 조금 올랐고 예, 50불 어저께 찍었고 예, 오늘도 조금 더 올랐고 예, 올라주면 됐죠 뭐. 예. 아침에 얘도 올랐다가 뭐 장 따라서 그냥 쭉 빠지지 않았나 빠졌는데 그래도 어제보다는 오르면서 예, 끝날 때 좀 파는 볼륨이 있었네요. 굉장히 많은 볼륨이 파는 볼륨이 있었는데 이게 큰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예, 계속 뭐 이런 바가 아멜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끝날 때 예, 조금 나와도 그 다음날 크게 영향을 안 미치는 그런 볼륨이 아니었나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예, 아침에는 좀 파는 볼륨도 좀 있었고 예, 그래서 이렇게 팔았다 다시 샀다가 뭐 팔았다가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고 뭐 장 따라서 간 하루 아니었나 그래도 어제보다 조금 올랐고 예, 다음은 아멜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 한 11주 평균 한 5밀리언 오늘 볼륨 한 2.3밀리언 조금 안 되게 예, 간만에 조금 올라줬고 3.21% 올랐고 그래도 12불이 안 됩니다. 그래도 뭐 이 정도면 선방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아침에는 꽤 많이 올랐었는데 예, 얘도 장 따라서 쭉 빠졌다가 뭐 여기서 슬금슬금 그래도 올라갔네요. 예, 올라가고 11불 90 정도에 여기서 마무리를 했고 예, 끝날 때 조금 파는 볼륨이 좀 있었는데 예, 제가 아까 봤을 때는 장외로 좀 올랐습니다. 장외로 올라서 뭐 이거 파는 볼륨이 크게 의미 없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 예,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예, 다음은 스페이스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에버리지라고 나오고요. 예, 어제까지는 뭐 3배 볼륨, 예, 11주 평균의 3배, 4배 뭐 그런 식으로 며칠 동안 계속 왔는데 오늘은 11주 평균 그 정도 찍었다고 나오고 11주 평균이 한 40밀리언, 오늘 볼륨 한 42밀리언. 예, 오늘 많이 빠졌고 5% 조금 안 되게
예, 최근에 워낙에 많이 올랐으니까 여기도 Virgin Galactic shares are trading lower, selling off after stock valued approximately 56%. 그러니까 지난 4 트레이딩 데이 동안 한 56% 올라서 오늘 조금 빠지지 않았냐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요. 오늘 PT 25불로 내려서 예, 그런 영향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봤는데 그 PT 내린 애의 실적은 별로 좋지 않은 애입니다. 별로 그래서 의미는 크게 안 둬도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예, 오늘 뭐 조금 빠졌습니다. 뭐 예, 내일 대보면 또 알겠죠. 어느 식으로 갈지. 예, 근데 뭐 얘도 벌진 갤럭틱도 지금 마켓 자체가 뭐 아무리 테스트 비행을 성공을 했다고 해도 마켓 자체가 막 불장처럼 보이진 않으니까 당분간 또 벌진 갤럭틱 뭐 또 특히 뭐 나올 뉴스도 없고 그래서 이 정도만 좀 지켜주면 좋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고 25불 때 아니 뭐 20불 때 중반 그 정도 지켜주면 괜찮지 않을까 다음 모멘텀이 생길 때까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얘는 워낙에 공매 비율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많이 붙는 L에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네요. 어떤 식으로 갈지. 다음은 MP 보겠습니다. 오늘 볼륨 라이트 했다고 나오고요. 얘도 전반적으로 오늘 다 라이트 했다고 나오네요. 오늘 본 주식들은 11주 평균 한 3.6밀리언, 오늘 볼륨 한 2.4밀리언. 오늘도 좀 빠졌습니다. 2.27% 빠졌고 얘는 뭐 올라간 적이 없고 아침부터 그냥 쭉 빠져가지고 장 따라 아침에 조금 올랐다고 해줘야 되나요? 쭉 빠졌다가 좀 반등했다가 다시 빠지는 뭐 이런 식인데 끝날 때 조금 뭐 많이 아니더라도 좀 파는 볼륨 있었고 또 뭐 공매가 작지는 않은데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략 올라가겠죠 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